오늘은 그 동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손기림 학생하고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다음에 또 힘들었던 순간 언제인지를 한번 인터뷰로 해보겠습니다. 네. 손기림 학생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23학번 손규림입니다. 네. 우리 손기림 학생은 그 학교 생활하면서 정말 다양한 활동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처음 시작한 계기, 그다음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공부보다 좀 더 좋아했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춤추고 노래하는 것에 더 집중했던 것 같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야 이제 약간 사회적 인식 때문에, 수험생이라는 인식 때문에 등 떠밀려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춤을 평소에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잘 췄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 대학교 중앙동아리에 소속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다가 공부를 하게 됐을 때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였을까요? 저는 잠이 되게 많은 편이었는데, 그때 수업 시간이나 밥 먹고 나서 그때 잠을 참거나 조절하기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럼 잠을 얼마나 잤길래 힘들었죠? 저는 수면 시간이? 진짜 많이 잤어요. 진짜 많이 잤어요? 네, 그러니까 사당오락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한 8시간, 10시간은 기본으로 약간 잤던 것 같아요. 그쵸. 기억이 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잠을 자지 않으면 그 다음날 막 지장이 있었고. 맞아요. 그랬죠. 맞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공부를 우리 규림 학생이 할 때 학원 다니는 게 조금 힘들었다. 그래서 과외하고 학원을 좀 병행했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차이? 그 다음에 효과는 뭐였을까요? 일단 과외는 1대1로 진행하니까 자기의 공부 상태나 이해도나 컨디션까지 다 고려를 해서 나한테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랑 아는 거를 정확하게 이제 구분해서 짚고 넘어갈 수 있었고, 모르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이제 각인시켜 주시니까 까먹을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은 이제 다대일로 수업을 진행하니까 정해진 진도가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뒤처진다 이런 심적 불안감이 없었고,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에선 도움이 됐고, 그거에 약간 학원에서 들은 걸 바탕으로 과외에 적용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냥 예습 느낌으로 편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 그때 그런 얘기 했었지만, 과외랑 학원을 병행하게 되면 그 숙제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죠? 사실은 고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남들 다 하듯이 학교 갔다 학원 갔다가 숙제하면 사실 숙제하는 시간조차도 모자라고 벅차서 고등학교 때는 거의 숙제 이퀄 공부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재수나 삼수할 때는 이제 어쨌든 학원에서 열 몇 시간을 보내는데 전부 이제 관리 감독을 해주니까 수업 시간 외에는 그냥 자습하고 과제를 하고 주도학습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자기주도학습을 그럼 제대로 한 시간, 그 다음에 시기, 이때는 그러면 고3까지는 아니었던 걸까요? 방금 말했듯이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자기주도 학습을 했다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남들 하듯이 학원 갔다 학교 갔다 학원 갔다가 숙제하면 날
벌써 자정이 지나 있고 그랬기 때문에 숙제만 하는 것도 벅차서 자기 주도 학습을 제대로 했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 재수 종합반도 제 의지대로 간 게 아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초반에는 방황하면서 시간을 날리다가 그렇죠. 한 3월 사설 모의고사 보고 맞아. 점수를 이제 받았는데 당연히 공부한 게 없으니까 그대로니까 거기에 이제 약간 충격을 받아서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들어온 거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고 그러고 천천히 이제 늘려나가면서 공부 습관이 좀 안정화됐을 때는 평균적으로 한 10시간은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10시간이면 엄청 많은 시간인데 그럼 그 10시간 동안 집중도를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따져본다 하면 집중도는 어느 정도 있을까요? 사실 진짜 집중한 거는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최대였던 것 같고 그렇죠. 집중을 약간 못하는 그런 시간대에는 뭐 사문 인강을 듣거나 생윤 인강을 듣거나 좀 집중하지 않아도 괜찮은 과목들을 좀 네. 유지하면서 시간을 확보했다 이거죠. 네. 근데 규림 학생은 내가 알기로 그죠? 플래너를 되게 열심히 썼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러면 이제 플래너를 시작했을 때 언제부터 시작했고 그 효과는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 선생님 말했듯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반 친구들이 플래너 공동 구매를 하기 시작해서 저도 그렇죠.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꾸준히 쓰긴 했는데 뭐 실속 있는 플래너라고는 할 수 없었고 고등학교 3학년 돼서야 나온 플래너를 썼던 것 같고 플래너를 쓰면은 이제 자기 상태를 객관적으로 마주하게 되니까 내가 어느 과목에 뭐 어느 부분에서 뭐 시간이 많이 투자되거나 부족한지 그거에 따라 공부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니까 네, 도움이 되고. 그러면은 지금 이 플래너를 그 학생들마다 사용하는 방식이 다 다른데 플래너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좀 효과가 조금 더 그 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지금에 돌이켜 봤을 때. 네, 그 약간 저는 하기 싫은 과목을 그 외면할 수 없게 된 저는 수학이었는데 며칠 안 적혀 있으면 약간 자괴감 들고 약간 그런. 이거는 좀 꿀팁 같다, 그죠? 네. 왜냐면 플래너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플래너를 이렇게 남들은 좀 쓰는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쓰다가 여백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작성을 안 하면 여백이 생기면 이제 그 플래너를 또 다 버리고 또 다시 새로운 플래너를 또 시작하고 그런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럴지라도 플래너가 좀 내가 약한 과목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 과목을 다시 바라보고 할 수 있게끔 하는 뭔가 유지 네. 책으로는 도움이 된다. 네. 플래너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플래너 쓰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약간 터득하고 자기에 맞게 쓰려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꾸준히 써보는 게 그쵸.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쵸. 우리 규림 학생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취약 과목이 수학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수학을 끝까지 놓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그랬을 때 어떤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는지 얘기해 줄까요? 저는 수학을 못하는데 게다가 싫어해서 진짜 놓아버리고 싶었는데 또 선생님이 놓지 말라고 하셔서 삼수까지 이제 끝까지 꾸준히 한 케이스긴 한데 점수가 쉽게 오르지도 않고 제자리 걸음인 경우가
그런 날들이 더 훨씬 많았지만 그 미약하게나마 점수가 오를 때 그 성취감 때문에 이제 차무린을 마음에 새기고 꾸준히 공부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드라마틱한 점수 변화는 없었는데 저 나름대로 끈기나 뭐 인내 같은 거는 얻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지금 규림 학생이 수학 공부를 할 때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이제 저도 놀랐던 게 놓을 법도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성적이 이렇게 확 쉽게 안 오르면 놓을 법도 한데 그걸 계속 부여잡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 전공이 희한하게도 그죠? 그냥 문과 전공으로만 되어 있지 않는 약간 그죠? 융합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경영정보학과인데 여기에서도 지금 학점 관리나 이런 것들 잘하고 있는 걸 보면 그렇죠. 그런 효과도 지금 누리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어쨌든 컨설팅 오래 받았는데 컨설팅을 받으면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건 뭐라고 생각해요? 가장 도움을 받았던 건 첫 번째로는 집테이라는 학습 방향. 왜냐면 학원 선생님이나 과외 선생님은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학습 방향에 관한 얘기를 하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그렇죠. 있는지 스스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으면 주어진 시간을 이제 온전히 학습 방향에 대한 얘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장점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약간 마음의 안정. 그렇죠. 네. 수험 생활을 해보신 분은 알겠는데 가까운 가족들과의 대화도 거의 단절되거든요. 그러면은 심적으로 외롭고 무너질 때도 있는데 정기적으로 선생님 만나고 상담하면서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꼭 공부에 관한 게 아니더라도 약간 인생에 대한 고민도 답변해 주셔서 약간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적 지주. 완전 너무 극찬을 해줬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규림 학생은 그 멘탈 관리에도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어찌됐든,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논술로 합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논술 대비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복습을 했는지 얘기해 줄까요? 저는 현역이랑 재수 때는 글을 좀 멋들어지게 쓰려고 제시문을 많이 인용해서 답안을 쓰고 그걸 잘 쓴 답안이라고 합리화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삼수 때는 그 논제에 맞춰서 내 답안을 쓰는 거를 거기에 집중을 해서 첨삭받은 거를 바탕으로 내가 답에 접근하고 해석한 것을 나눠서 다시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접근부터 틀린 경우에는 중심 내용을 아예 파악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내 글이랑 정답지랑 비교해보면서 아, 내가 이 부분부터 생각을 아예 잘못 들어갔구나. 네, 그리고 답안지를 보면서 중심 내용이 여기에서 도출이 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보면서 다시 복습을 글쓰기 하고 했던 거 라이팅하고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학교를 붙기까지 힘든 순간이 많았잖아요. 왜냐면 현역도 아니고 재수도 아니고 삼수에서 합격을 하다 보니 그럼 그때 좀 다짐, 그다음에 목표 이런 걸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뭔가 진부한 다짐이나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이제 하루하루에 집중했던 게 큰 것 같아요. 굳이 끄집어내자면 수험 생활을 다시 돌아봤을 때 후회나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그냥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 정도.
지금 규림 학생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삼수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바로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공부 시작하지 않고 사회생활이라는 걸 좀 해본 걸로 알아요. 다른 사람들을 좀 보자. 네. 그 얘기 좀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불합격한 2월부터 다시 반수하기까지 5월까지 3개월이 사실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엄마한테 하고 싶은 걸 내가 찾아오겠다, 3개월 안에. 그렇지만 찾지 못하면 내가 내 발로 다시 학원으로 가겠다 했는데, 당연히 3개월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찾지 못하고 그냥 공부를 해야겠다. 지금 이 얘기를 좀 듣고 계신 분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좀 뭔가 낙방, 그러니까 기대했던 게 안 됐을 때 바로 공부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규림 학생이 그런 그 3개월이라는 기간은 짧지만 그런 결단을 내리고 했다라는 게 굉장히 대단한 학생이다 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러면 차이는 뭐였을까요? 차이는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제 의지대로 재수를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제 의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서 갔다면, 그렇죠. 삼수는 제 의지대로 시작한 게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역 때도 그렇고 뭐 재수 때도 그렇고 그냥 해야 되니까 했다면, 그죠? 삼수는 나의 선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제대로 할 수 있었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럼 이제 합격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뭘까요? 일단 마음이 여유로워졌고 여유로워졌고 아직 20살 초반이지만 이제 태어나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산전수전을 3번이나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앞으로 다가올 어떤 일이든지 두려움보다는 용기로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생겼어요. 아우, 대단한데요. 이 송규림 학생이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그 실패라는 부분에 대해서 낙담하고 주저앉지 않았고 그때마다 유연하게 대처를 했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인터뷰하는 순간에 우리 송규림 학생은 너무나 멋진 학생이 되어 있어서 성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대단한데요. 그럼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성실히 끝까지 너무나 상세하게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그럼 끝으로 송규림 학생 인사 한번 할까요? 좀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공부는 자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고, 칼을 뽑았다면 뭐라도 썰어봐라. 그렇죠. 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송규림 학생과 인터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